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더 뉴 투싼입니다. 투싼은 현대의 준중형 SUV이고 현행 모델은 2020년에 데뷔한 4세대입니다. 최근 출시된 더 뉴는 4세대의 부은 배경 모델이고요. 안팎 디자인과 편의 장비가 개선된 게 특징입니다. 특히 더 뉴 투싼의 경우에는 실내가 좀 더 많이 바뀌었어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같은 1.7 디젤과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세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솔린 1.6 터보의 2륜 사양이고요. 트림은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3,835만원이고요. 투싼의 외장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같은 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각이 좀 더 부드러워진 모습이고요. 그릴의 디테일은 기존에 비해서 하나하나가 조금 더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날개를 펼친 것 같은 주간등의 디자인도 기존과 같은데 그 하나하나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범퍼 하단 및 측면의 디자인도 조금씩 변경이 됐고요. 헤드램프는 풀 LED가 적용이 됐고요. 이번에 지능형 헤드램프도 적용이 된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 현대차에서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된 차가 아이오닉 6 정도만 있었는데 이번에 투싼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어요. 저번에 발표회와 이번에 여러 가지 색상을 봤는데 바뀐 투싼의 디자인에 이 무광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과 비교해도 무광 색상이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체 사이즈는 사실상 기존과 같고요. 전장만 10mm가 늘어났습니다. 투싼은 부은 변경이 되면서 차체 사이즈가 많이 커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패밀리카에 어울리는 그런 2열의 거주성을 갖게 됐어요. 측면 유리의 비율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투싼의 경우에는 2열 유리의 면적이 1열보다 살짝 좀 더 큰 것 같아요. 후면 디자인 역시도 기존과 같은 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디테일로 보면은 앞보다 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뒷유리에 새 로고가 적용된 건데 기존에는 양각 형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리 안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리어 와이퍼의 그 닦는 면적이 훨씬 넓어졌어요. 실제로 현대에 따르면은 리어 와이퍼의 길이가 75mm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테일램프의 그래픽도 변화가 됐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죠. 부은 변경이 되면서 투싼 레터링도 좀 더 얇게 변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AS,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이거는 기존과 같은 크기고요. 투싼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죠. 투싼 부은 변경의 실내는 외장보다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부은 변경 모델이 외장보다는 실내의 디자인 변경 또는 편의 장비 개선에 더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래서 차에 타면은 기존보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이 훨씬 낫죠. 가장 큰 특징이 모니터인데 기존보다 모니터가 커지기도 했지만 커브드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됐죠. 내장재는 기존과 비슷하고요. 대시보드 같은 데는 이게 우레탄이긴 한데 우레탄 중에서도 가장 좀 단단한 편에 속하지 않나. 좀 되게 단단합니다. 누르면은 전혀 안 들어가요.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였는데 그러니까 한 사이즈가 커졌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기본 3분할입니다. 모니터가 커지면서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의 신차처럼 이런 UI라든가 그래픽이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기본 3분할이고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또는 전화를 한 번에 갈 수가 있고 참고로 이번에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이 되죠. 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디오 옵션이 들어간 사양인데 생각보다 그 오디오 음질이 굉장히 평범합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샀던 K5나 폴스타 2보다 음질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폰 프로젝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CCNC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그러니까 이게 또 차종마다 좀 다른 게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있는데 또 이 차는 그게 없어요. 빌트인 캠도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새 버전이 들어갔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실물 카드가 필요 없는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메뉴 구성인데 차량은 ADS고요. 운전자 보조에서는 여러 가지 ADS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두 가지만 있고 여기서 하이패스라든가 빌트인 캠, 공조, 그리고 시트, 라이트. 이제 라이트의 경우에는 무드 조명이 여기 있는데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대시보드 동반자석 앞쪽에 거기랑 도어 포켓 이렇게 두 군데에만 들어갔어요. 색상은 총 64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을 해도 이렇게 주간에는 이 무드 조명이 거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테일게이트의 경우에는 열림 속도를 보통과 빠르게 2개, 그리고 열림 높이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현대기아 SUV와 동일하죠. 참고로 지금은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인데
그러니까 현대기아 이게 순정 내비 또는 순정 인포테인먼트가 이게 생각보다 꽤 좋아서 따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렇게 세차 모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이런 그 세부적인 편의 장비가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기존처럼 여기도 이제 분할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도 디자인이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GPS 뿐만 아니라 여기서 캘린더, 스포츠, 일기예보, 카메라 영상도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 화면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하죠.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가 차종마다 조금씩 그 화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전에 시승했던 아이오닉 5N에 비하면은 이게 같은 사이즈인데 화질이 뭔가 좀 떨어집니다. 아이오닉 5N은 이게 꽤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360도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이쪽에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투싼은 부분 변경이 되면서 대시보드의 디자인도 달라졌는데, 일단 공조장치의 디자인도 달라지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송풍구가 모니터 밑으로 내려오고, 이 공조장치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하이그로시가 적용된 건 비슷한데 디자인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각도로 바뀐 것 같아요. 온도 조절은 다이얼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터치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투싼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센터 플로어의 디자인도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플로팅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좀 더 넓은 수납 공간이 생겼죠. 여기가 공간 자체가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용량이 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밑에 쪽에도 또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센터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플로팅 타입이고, 이게 약간 좀 EV6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쪽에 버튼이 있는 것도 비슷하고, 여기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여기 카메라 버튼이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고요. 바로 옆에 컵홀더가 있고, 그러니까 컵홀더의 위치가 괜찮은 편이죠. 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현대차가 같은 키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색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아이오닉 6, 이거는 아이오닉 5N, 이거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이 색깔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게 깊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용량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투싼은 이번에 대시보드 앞쪽, 그러니까 동반 녀석 쪽의 대시보드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생겼죠. 이와 함께 운전대의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기존에 비하면 운전대 디자인이 한결 보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운전대가 좀 더 스포티하고, 차 사이즈 생각을 하면은 운전대의 크기도 조금 작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따른 현대의 신차처럼 혼 커버에는 따로 현대 로고가 없고요. 이게 전기차 같으면 여기에 이제 램프가 들어오는데, 내연기관은 이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기어 셀렉터도 요즘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뭐 내연기관이나 전기차 할 거 없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조작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P 버튼은 요 끝에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 D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뒤로 갈 때는 R 이렇게 뒤로 돌리면 되죠.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 게이지 스타일은 클래식과 지금이 심플이고요. 그리고 그래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이게 스타일 A, B, C. 그러니까 이런 게이지 스타일 클래식과 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슷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이 차도 방향지 시등을 넣으면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가 적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각지대를 좀 더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트는 저 같은 성인 남자에게도 좀 딱 맞는 그런 크기고요. 기존과 시트의 가죽의 그 질 자체는 비슷한데 뭔가 크기가 조금 늘어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좌판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기존에는 제가 조금 짧았다고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제 기준으로 보면은 딱 맞습니다.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신차들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이제 점점 빠지는 추세인데, 도어트림과 센터 플로어 등의 하이그로시가 좀 적용이 됐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같은 경우에 따로 셋 버튼 없고요. 이렇게 번호만 누르면은 길게 메모리가 됩니다. 차체 사이즈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2열의 거주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싼은 풀체인지가 되면서 2열의 공간이 또는 거주성이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타봐도 2열의 거주성이 산타페 D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2열의 전체적인 공간이 넉넉합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2열의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현대차의 SUV처럼 2열의 등받이 각도 조절 폭도 꽤 큰 편이죠. 이렇게 이 정도로 뉘어집니다.
심지어는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렇게 신발 넣으면은 이 정도의 공간의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2열 이 매트 있잖아요. 이게 고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USB가 다 C타입이죠. 요즘에 다른 차들처럼. 2열 유리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의 용량은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이 돼요.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보통 SUV가 이제 디자인상 파노라마 루프 면적을 넓히기가 쉬운데 이 차 역시도 이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꽤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2열 시트에 이 헤드레스트까지 쭉 뻗어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여기에는 작은 홈이 있는데 만약에 2열에 탑승 안 됐을 때 이게 이제 흔들려서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리 방지용 이렇게 끼우는 용도입니다. 현행 투싼은 구형에 비해서 트렁크의 용량도 많이 커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넓고 상하의 폭도 크죠.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층을 하나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트렁크 왼쪽에는 이렇게 12V 단자가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이게 근데 좀 차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때 발표해서 봤을 때는 레버 젖히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접혔는데 전 또 이렇게 그렇진 않네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 공간을 굉장히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부터 2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분 변경된 투싼은 기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정차 시에도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이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승했던 K5 2.0보다 이렇게 정차 시에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좀 더 작게 들립니다. 그리고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도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회전 때부터 좀 가는 떨림이 있었는데, 지금 부분 변경된 모델은 그런 떨림이 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공조장치 1단만 틀어도 통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최고 출력도 180마력으로 동일하죠. 7단 DCT의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되게 확실한데, 장점으로는 수동 변속기 같은 그런 직결감이 있고요. 단점은 자동 변속기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에 비하면은 아무리 요즘에 듀얼 클러치가 자동 변속기처럼 부드러워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정차 시에는 떨림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주 저속 있잖아요. 천천히 갈 때, 그때는 운전대로 가늘게 떨림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회전수가 높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대략 한 1200rpm, 1300rpm 정도인데, 이때는 떨림이 이렇게 천천히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고, 확실히 자동 변속기와 조금 다른 게 가속 페달 오프했을 때 보통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이 차는 가끔 가다가 뒤에서 좀 잡아 끄는 것 같은, 그렇게 좀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보다 그런 그 감속량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변속 충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지만 굉장히 매끄럽게 변속을 하려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로직을 짠 것 같지만, 그래도 자동 변속기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매끈하게 넘어가고 그러는 건 아니죠. 주행 중에 시야는 꽤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아주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대시보드나 이런 그 계기판, 모니터 라인 있잖아요. 이게 조금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요. 후방 같은 경우에도 이 차가 뒷유리가 좀 큰 편인데, 그러니까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꽤 좋은 편이고요.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차가 아주 그렇게 전장이 또는 휠베이스가 긴 차가 아닌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약간 좀 회전 반경이 조금 긴 편이 아닌가. 아마 사륜은 이거보다 조금 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체의 느낌은 기존과 대략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 K5 부분 변경처럼 기존에 비해서 하체의 느낌이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뭔가 좀 더 매끄러움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하체의 느낌은 좀 더 매끄러워진 느낌이지만
여전히 좀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감각이고요. 보통 대중 브랜드의 볼륨 모델이 전반적으로 차를 무난하게 만들잖아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차 역시도 듀얼 클러치 빼고 무난한데, 주행에서 보면은 그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난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현행 투싼이 나오면서 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그렇고 실내 공간도 그렇고 기존에 비해서 반급 위의 포지션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그 패키징에 비해서 하체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1.6 가솔린의 경우에는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좀 젊은 감각이고, 근데 기존에 비하면 좋아졌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그때 번갈아서 비슷한 시기에 1.6 터보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스포티지 1.6 이렇게 시승을 했는데, 하이브리드와 가솔린은 투싼이 그 승차감 차이가 꽤 컸고요. 그리고 1.6은 스포티지가 같은 1.6인데 비슷한 사이즈잖아요. 근데 스포티지가 좀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차이가 많이 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기존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방음이죠. 투싼이 부분 변경이 되면서 여기저기에 좀 흡음재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기존에 비하면은 그 외부 소음 들어오는 게 진짜 많이 줄었어요. K5도 부분 변경이 되면서 실내로 들어오는 외부 소음이 많이 줄었다, 또는 정수성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투싼은 그거보다 좋아진 폭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비가 안 오는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소음이 더 잘 들리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그 소음이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면에서는 이제 분명히 승차감의 개선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는 이제 다른 차들처럼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무뎌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노멀 모드에서도 대략 한 3000rpm 정도는 돼야지 이제 제대로 토크가 나오는데, 에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속 페달 밟는 정도가 이제 좀 더 뒤로 물러나 있죠. 그래서 에코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노멀과 스포츠로 갈수록 이제 반응이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진동 면에서 개선이 있는 게, 기존에는 좀 고회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는 떨림이 운전대뿐만 아니라 바닥 쪽으로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고회전을 좀 많이 사용을 해도 그런 떨림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었어요. 사륜과 이륜은 주행에서 아주 그렇게 두드러진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할 때 같은 경우에도 코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 기아의 SUV는 사륜이 이륜보다 좀 더 안정적인 걸 떠나서 더 스포티하다고 해야 되나, 사륜이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또는 아주 높은 속도가 아닐 때 추월 가속할 때 있잖아요. 그때 풀 악셀을 하면은 이륜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게, 그러니까 이 차가 엔진이 토크가 되게 강한 편은 아닌데 좀 토크 스티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ISG 이제 엔진이 꺼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차보다 그 엔진 꺼질 때 그 흔들림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가 2륜이잖아요. 그래서 사륜과 같은 사양이 아니어서 정확히 맞비교는 힘든데, 보통 사륜보다 아주 고출력이 아닌 다음에야 2륜이 좀 더 빠르죠. 그래서 2륜이 갖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90km까지 가속 시간이 기존의 사륜은 한 47초인가 그랬는데, 이 2륜은 37초예요. 그래서 10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10초 차이면 굉장히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력 성능에서는 좀 이렇게 차이가 뚜렷하고, 특히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K5처럼 이 차도 순간연비 게이지가 18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기아 제넥시스 보면은 저 순간연비 게이지를 한 18까지,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게 막 30까지 있어서
그래도 대략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18밖에 없으니까 시속 90으로 했을 때 이게 거의 항상 저 18을 찍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다만 110으로 정속 주행했을 때는 좀 무거운 SUV다 보니까 출력이 좀 높기도 하지만 K5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략 한 15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110 정도에서는. 하체는 기본적으로 댐핑이 좀 단단한데 또는 통통 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열은 1열보다 좀 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싼이 패밀리카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2열 공간이 또는 거주성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2열의 승차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1열과 2열의 좀 승차감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1열보다는 승차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열이 댐핑이 단단해요. 일단 시트 쿠션부터 단단하죠. 그래서 2열 승차감에 썩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고요. 다만 2열 역시도 방음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투싼급의 2열은 방음이 보통 이렇게까지 좋진 않을 건데 1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방음이 아닌가. 그래서 하체의 승차감은 그냥 별로지만 2열의 방음은 꽤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에서 한 90 정도로 달릴 때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또는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게 꽤 적은 편이에요. 확실히 듀얼 클러치라서 토크 컨버터보다는 이렇게 다운시프트 하잖아요. 그 속도가 좀 더 빠르긴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비 오는 걸 감안을 하면은 회전할 때 자세가 꽤 안정적이네요. 어저께 마른路面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오히려 젖은路面에서는 지금 이제 완전히 젖었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런 자세가 꽤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케이 호텔.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1번. 이 장소로 예. 이런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사용해보고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인식률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멈춰있을 때는 잘 돼도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이렇게 노면소음이 또 많은 노면인데 이런 데서는 잘 인식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식을 잘하네요. 어쨌든 이번에 투싼 부분 변경 모델을 1.6 가솔린을 시승을 해봤는데 기존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가 역시 실내고요. 그러니까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하면은 이 실내가, 그러니까 편의 장비를 제외하더라도 그 디자인 자체가 한결 좋아졌죠. 특히 공주양치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랑 약간 좀 비슷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호불호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 변경 모델은 실내 디자인이 좋아지면서 편의 장비도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한결 경쟁력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CCNC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겼죠. 기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기면서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소비자들이 꽤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서 뭔가 운전의 편의성, 이게 한결 좋아졌습니다.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위 모델만큼 버전이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표시되는 정보 이거는 또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거는 저 아이오닉6랑 비슷한 것 같아요. HUD는. 그리고 이번에 투싼을 다시 타봐도 확실히 현행 투싼은 실내 공간, 특히 2열이 많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패밀리카로 써도 될 정도의 그런 충분한 거주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잖아요. 역시 패밀리카로 쓰려면은 산타페로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행 투싼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이 많이 넓어지면서 굳이 산타페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풀옵션이 3,800인데 사이즈나 뭐 편의장비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또 별로 안 비싸네 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예, 이로써 현대 더뉴 투싼 1.6 가솔린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